안녕하세요. 정진수 강사입니다. 오늘은 커피디지 조명훈 대표님을 모시고 커피 창업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낱낱이 파악해 보겠습니다. 뾰로롱. 자, 커피디지 조명훈 대표님이신데 본인 소개를 좀 잠깐 부탁드릴게요. 저는 커피디지라는 커피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대표고요. 실제로 이제 커피 매장도 지금은 좀 줄여서 한 5개 정도 되는 매장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커피디지 대표 조명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지금 매장이 좀 줄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10개, 20개 이렇게 되게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코로나 영향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 부분들인지 좀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코로나 영향 때문에 정리한 매장도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조금 코로나 이후에 아마 조금 소비 트렌드 자체가 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좀 바뀌어가지 않을까라는 거에서 좀 몸집을 좀 줄이고 있어요. 커피에서 온라인으로 바뀐다라는 건 어떤 게 될까요? 온라인이라는 것들이 사실은 다양한 의미의 합축적인 표현인데 배달이라는 것도 온라인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흔히들 알고 계신 커머스와 관련된 부분도 온라인이 될 수 있고 좀 더 저희가 취급하는 이제 원두나 이러한 제조 쪽에 조금 더 힘을 실으려고. 그럼 요새 홈키치 유행하고 배달도 커피 쪽으로 많이 좀 시켜 드시는 추세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부인할 수 없는 당연히 지금 현 시대의 트렌드죠. 얼마나 지금 배달 시장이 는 걸까요? 커피 쪽으로. 원래는 예전에는 커피가 배달을 한다라는 건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었잖아요. 사실 이제 배달이라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슈가 될 때에도 카페에서만큼은 이상하게 조금 보수적으로 봤어요. 근데 맞아요. 지금은 스타벅스도 배달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스타벅스까지도 들어왔다라는 것들은 이제 사실상 집에서 뭔가를 시켜 먹는 것들이 이제는 너무 일상화가 된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커피숍 창업하시는 분들은 온라인이라든지 배달을 조금 고민을 해야 되는 게 되는 건가요? 배달이라는 부분들은 꼭 상권에 관계없이 사실 어느 매장에서도 가능하실 텐데 배달이라는 부분들을 꼭 염두에 두시고 창업을 하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달을 그럼 비율을 몇 프로를 가져가는 게 커피숍에서는 예를 들면 예전에는 부수로 봤잖아요. 그렇죠. 커피숍 매장에 매출이 있고 배달은 하면 더 좋은 플러스의 요소였는데 지금은 좀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개념을 아예 봐야 되는. 근데 여전히 커피 쪽에서는 배달이라는 부분들이 그렇게 뭔가 수익 창출적인 부분에서 크게 영향을 주진 않아요, 솔직히. 그럼 커피를 만약에 홀에서 파는 것과 배달로 팔았을 때 어떤 마진율이 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홀에서 팔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홀에서 판다고 가정했을 때는 마진이 30%에서 40%, 40%가 남기 힘든데 30% 미만. 근데 배달로 팔았을 때는 10%도 안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처음에 그 자리 잡는 기간 동안의 비용까지 고려되면 사실상 마이너스죠. 저가 프랜차이즈들 보면은 1,500원, 아메리카노 1,500원인데 배달 최소 금액 7,000원에 이렇게 배달해 주더라고요. 그렇죠. 그럼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이기나요? 그러니까 이게 어떠한 트렌드를 보셔야 되냐면 배달을 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안 하면 안 되니까가 일단 첫 번째예요. 근데 이 장사나 커피숍을 창업하시는 분들의 니즈는 일단 첫 번째 돈을 버시는 거거든요. 네. 그럼 돈이라는 수익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배달이라는 부분들은 사실상 손대면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근데 왜 제가 이걸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커피숍이라고 하는 것들은 1년 사시사철 이렇게 매출이 쭉 고정적으로 가는 업종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위아래가 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특히나 지금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1, 2월 달은 커피숍의 매출이 최악이에요. 그렇다면 어쨌든 매출적인 부분이 유지가 돼야 재료 순환이 될 것이고 안 그러면은 메뉴들을 만들려고 쌓아놨을 때 이게 소비되는 기간이 일주일, 2주일 걸리면 당연히 음식 퀄리티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매출을 떠받쳐주는 형태, 즉 재료 소비적인 측면에서의 배달이라는 부분들로 보라고 저는 그냥 차라리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려요. 그럼 커피숍을 할 때 이제 커피만 파는 게 아니라 저도 커피숍을 하는데 케이크랑 샐러드 이런 것들을 이제 감에서 팔잖아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확하게 상권을 파악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샐러드, 케이크, 음식 심지어 하는 데도 있을 텐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해야 되는 곳과 하지 말아야 될 곳을 명확하게 구분하시고 하셔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데 더 쉽게 설명드리면 해야 하는 곳은 지금 저희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홍대들 뭔가 데이트나 약속 장소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는 기다리면서도 곳들 먹을 수 있고 그러니까 홍대, 이태원 지금 이태원 많이 주거든요. 상권이 잘 돼 있는 곳들은 그렇죠. 좀 사람이 유동인구 많은 곳 그런 데는 케이크 하셔야 돼요. 근데 모든 상권에서 꼭 카페를 가져가실 때 예쁜 케이크, 예쁜 디저트 우리만의 시그니처 메뉴를 가져가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동네에서 그걸 가져가셔 봐야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커피숍도 커피 메뉴도 시그니처 메뉴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닌가요? 저는 솔직히 커피에 대한 시그니처 메뉴가 왜 필요할까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성향을 좀 잘 파악하셔야 되거든요. 내가 크리에이티브한 사람인지 아니면 그런 능력들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인지는 일단 명확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셰프나 이런 좀 전문적인 바리스타 분들은 뭔가 메뉴 개발을 계속해서 새롭게 하시고 이런 것들 좋아하시는 성향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냉정하게 말해서 제가 이제
커피숍을 이제 시작해요. 제가 이렇게 만드는 시그니처 메뉴들을 특이하게 만든다고 해서 성공할 가능성이 몇 프로나 될까요? 그 커피숍 말고도 지금 족발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도시락도 하셨고 뭐 여러 가지 하셨는데 커피숍 창업만의 매력이 있나요? 우선 명확한 매력이 근데 일단 나 뭔지 하고 싶었어 나도. 나도 그래서 했어. 그리고 대부분 생각 있잖아. 아 나 나중에 그냥 커피숍이나 하나 하고 싶다. 약간 그런 로망들이 다 있는 것 같은데 그거의 의미라든지 일단 대한민국에서 카페 창업에 대한 니즈는 되게 특이한 니즈예요. 다른 업종, 예를 들면 고깃집, 술집이나 이런 곳의 업종의 니즈는 정확해요. 돈 벌기. 근데 카페에 대한 니즈는 형이 지금 방금 말씀하시는 거랑 똑같아요. 아, 나 보여주고 내 카페 하나 이쁘고, 있어. 우리 어디 가서 저 고깃집 사장이에요. 저 카페 사장이야랑 보는 눈이 좀 달라. 맞아. 그래서 옛날에 뭐 건물 1층에 카페를 넣으려고 하는 것도 꼭 임대료를 창출하는 것보다 건물에 대한 가격이라든지 분위기. 이미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카페라는 것들은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되게 특이한 그런 창업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여유를 또 표현하기도 하고 네, 커피라는 그렇죠. 것 자체가 그래서 이 카페 같은 경우에 창업 시장으로 들어오는 첫 번째 접근하기 가장 좋은 아이템이고 그래서 그만큼 굉장히 치열한 시장이기도 하죠. 지금 창업을 한다 그러면 지금 타이밍은 어떤 거예요? 만약에 이제 뭐 임대도 되게 많이 나오고 이러는데 저는 만약에 창업을 진지하게 생각하신다면 사실 지금 타이밍이라고 봐요. 저도 그래서 지금 매장을 줄일 거는 줄이는 이유가 이제 메인 상권이나 이런 조금 규모가 컸던 덩치가 컸던 그런 매장들은 좀 줄이고 있고요. 골목 쪽의 상권들, 즉 임대료도 저렴하고 창업 비용도 굉장히 저렴한 쪽을 공략하는 타이밍은 지금이 적게라고 보거든요. 그럼 그렇게 오픈을 했을 때 사장이 운영하는 것과 예를 들어 프랜차이즈든 뭐 프랜차이즈라고 생각하지 않고 시스템으로 그러니까 직원만 돌린다라고 했을 때 매출 차이라든지 문제점이 뭐 요소가 있을까요? 당연히 많죠. 사장이 직접 운영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는 엄청난 주로 뭐가 차이가 날까요? 사실 장사는 되게 사소한 디테일의 싸움이거든요. 네. 예를 들면 손님한테 이걸 나갈 때 진짜 사소하게 저는 이렇게 나가라고 교육시켰는데 뭐 자랑하는 거 아니죠? 네. 새로 샀다. 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사시거든요. 이렇게 나가냐, 이렇게 나가느냐도 손님한테는 좀 사소하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 사장들은 좀 디테일하면 맞죠. 그러니까 뭐 나가는 깔끔함이라든지 메뉴에 대한 그런 퀄리티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지킬 가능성이 크죠. 근데 알바생들은 뭐가 실수가 났어. 근데 귀찮아. 그러면 그냥 나가요. 이렇게 할 확률이 되게 높다. 그러니까 맞죠. 그런 내 실수를 디테일이 인정해야 되니까 또 디테일에 쌓여서 그런 것들이 결국 매출로 차이가 나는 것 같고요. 결국은 엉망돼요. 제가 직접 안 가는 매장들은 절대적으로 엉망돼요. 다 이렇게 시스템으로 맡겨져 있죠. 사장이 아니잖아요. 그건 또 어떻게 표현? 그러니까, 역공격이고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전문가니까 전문가니까. 저는 직원들도 있고 어쨌든 회사의 규모가 있다 보니까 저는 이제 시스템 안에서 돌리는 게 가능하겠지만 사실 일반적인 창업자분들이 사실 카페로 들어오실 때의 포인트는 오토 매장을 생각하고 많이 들어오세요. 네. 근데 그런 생각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실제로 저는 어느 정도까지 하냐면 저희 프랜차이즈 가맹하러 오실 때 오토 매장에 대한 니즈를 확고하게 절대 보여주시면 저는 진짜 녹음까지 해요. 저는 분명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거 절대 안 됩니다. 저 정도의 경력과 경험치가 있으셔야 가능하신 거고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해드려봐야 아 그럼요 얘기하시고 나중에 가서는 저 원망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게 싫어서 지금 제가 녹음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나중에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오토 쉽지 않습니다. 되게 어렵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자마자 몇 개월 만에 바로 알바 고용해서 오토 돌린다? 아마 100%저 원망하실 거라고. 그러면 커피숍에 대한 창업했을 때 수익률은 어느 정도를 보고 들어가는 게 보편적인가요? 일반적인 프랜차이즈 구조는요 명확해요. 재료비 40%에서 45%, 임대료 포지션 10%에서 15% 넘어가는 경우가 사실 많을 텐데 그러면 벌써 그것만 해도 한 60% 70% 넘죠. 그러면 그냥 완전 고정비만 지금 들어가더라도 남는 구조가 30-40%밖에 안 남는데 네. 일반적으로 매장을 운영할 때 들어가는 기본적인 인건비 비율 20에서 25%저 말씀드리거든요. 최소한의 비율. 그럼 벌써 20% 쓰면 제가 지금 수익을 남는 구조가 20%밖에 벌써 안 남아요. 네. 근데 거기서 그뭐 전기세, 공과금 이런 것들 빠졌죠. 그리고 뭐. 사실상 많이 남는 업종은 아니죠. 그래서 뭘 파냐, 어떤 식으로 파느냐, 이런 매출 설계를 어떻게 하시냐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쉽게 들어가시면 안 되고 꼭 전문가의 상담. 다른 것들의 다른 업종에 비해서 수익성이 되게 낮은 거네요. 낮죠. 매출 퀄리티가 낮은데. 그러니까 뭐 술집이나 이런 것들은 하루 매출로도 임대료를 빼고 그러는데요. 커피숍 매출은 일반적으로 좋은 프랜차이즈들도 제가 알기로 평균 매출 1,500 잡기 힘들 거예요. 그러면은 투자 대비했을 때 수익률 회수하는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거의 걸리죠. 길죠. 회수하는 매장들도 제가 보기엔 많지 않다라고. 그러니까 쉽게 들어오시면 절대 안 되는 시장이에요. 그럼 요새 같은 경우에는 좀 덩치를 작게 해서 뭐 10평이나 이렇게 해서 소자 모드로 해서 하면 그래도 조금 낫겠네요. 그럼요. 어쨌든 고정 비용이 왜냐면 고정 비용이 되게 중요한 업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좋은 상권 들어가서 매출을 크게 치는 업종이 중요한 업종들이 있고 커피숍은 절대적으로 좀 들어가는 비용들을 줄여야 되는 업종 중에 하나고. 근데 저가의 프랜차이즈들은 뭐 그냥 테이크아웃만 해서 뭐 이제 1,500원 이렇게 해서 엄청 팔잖아요. 그거 다 오토일 거고. 저는 근데 그 시장에 대해서도 예전부터 늘 말씀드리고 아마 이거를 또 하시는 분들 중에 좀
욕하실 분들도 있으실 텐데 커피 가격을 정할 때 어쨌든 점주님들이 돈을 버셔야 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니까 어디까지가 최저선일까를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게 얼마예요? 저는 사실 그게 1,900원 아메리카노? 네. 그 밑으로 내려가면 저는 이게 누가 돈을 버는 건지 내가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정말 돈을 벌까라는 거에 대해서 회의감이 정말 들지. 심각하게 고민 한번 해보시라고 꼭 말씀드려요. 1,900원. 보세요. 1,500원 팔아요. 100% 남는다고 쳐볼게요. 100%. 그럼 1,500원 팔아서 10잔 팔면 15,000원. 네. 100잔 팔아봐야 15만 원. 자, 그리고 1,000잔 팔아봐야 150만 원. 자, 근데 100잔 팔기 쉬워요? 쉽지 않죠. 쉽지 않죠. 그럼 100잔 팔아서 전부 다 남겨봐야 15만 원이에요. 자, 이거를 뭐 30일 내내 판다고 쳐볼게요. 45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커피숍에 대한 착각을 되게 많이 하시는 게 여기 사람 꽉 차 있네? 와, 장사 엄청 잘 되네? 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그냥 자 보세요. 자 지금 한 30명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얼마일 것 같아요? 커피 다 시켜 먹는다는 가정은 형 지금 다 쳐봤자 6만 원도 안 해요. 고깃집 하나 네. 그러니까 그런 술값도 안 기준으로 내고. 그런 기준으로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와, 저 매장 사람 찾으니까 돈 되게 잘 버네. 이런 식으로 접근하기 시작하시면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되게 그런 오류에 많이 빠져요. 그러면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은 잘 모른다 이렇게 가정하면 근데 프랜차이즈 하기 좀 부담스럽고 그럼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걸 잘 모를 거 아니에요. 보편적으로 그냥 돈은 조금 있는데 돈도 뭐 크지 않아. 뭐 5천에서 뭐 많게는 1억인데 뭐 기구도 잘 모를 거고 그렇죠. 그래서 프랜차이즈를 대부분 이제 선택하려고 할 건데 이런 거 그럼 프랜차이즈를 하는 게 나은 건가요? 저는 솔직히 돈이 있으면 메이저 프랜차이즈를 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좋은 상권 가서 메이저 프랜차이즈를 가지라. 걔네들은 잘 되나요? 아무래도 브랜드빨은 절대 무시 못해요. 그리고 그러한 상권에 가셔야 되는 거고요. 메인 상권. 예, 굳이 돈이 있으면. 예, 좋은 브랜드를 가지고 동네 상권을 들어올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경력이나 경험치가 없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냐? 그런 분들은 이제 저 같은 분들을 찾아오셔야죠. 그런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실 거라면 그러니까요. 잘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 걱정 안 해. 컨설팅 받고 돈 있으면 사실 그냥 제일 좋은 자리에 들어가서 또는 잘하고 있는데 권리 받아서 하면 되죠. 그렇죠. 예. 근데 요즘은 그런 자리들이 사실 타격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지금은 반대가 예, 됐겠죠. 예, 오히려 지금은 그런 분들이 더 손해를 보는 입장이니까 오히려 좀 영리하게 한 3, 4천만 원, 5천만 원 미만으로 동네에 있는 10평, 15평 정도 개인 브랜드 하셔도 되고 좀 저희 같이 이러한 조금 약소인 브랜드를 하셔도 되죠. 약소인 브랜드는 지금 조건이 어떻게 돼요? 보편적으로 뭐 디지 포함해서 일반적으로 뭐 개설 비용 뭐 그다음에 이런 거 하시면은 1,000만 원 정도를 얘기하실 텐데 뭐 교육비랑 그거에 이런 거 다 그쵸. 해서? 근데 뭐 아마 뭐 할인 들어가거나 안 받는 데도 꽤 있으실 거고요. 그죠. 그럼 실질 비용만 들어가는 거지. 오픈하는 데 들어간 인테리어 비용이라든지 그리고 원두라든지 이런 거를 네, 받아서 하는 당연히 개념으로 받아서. 해서 네. 거기서 수익을 남기는 형태로 이렇게 그렇죠. 많이 하겠죠. 네, 근데 가맹문이 좀 많이 오나요? 트렌드가 어때요? 저희는 그래도 조금 코로나 때 그래도 뭐 많이는 아니도 그래도 몇 개는 오픈을 해서 감사한 상황인데 또 잘하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계속 오픈하시더라고요. 어쨌든 뭐 코로나라는 사태가 계속 가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들의 수요는 어쨌든 이 커피숍에 모여서 삼삼오오 얘기하고 그리고 오히려 코로나 터지면서 커피숍에 대한 소중함들을 느끼신 분 되게 맞아. 많아요. 이 땅에서 커피 테이크아웃만 해야 되니까 네, 미팅이나 이런 것들을 하시는데 갈 데가 없어. 예, 진짜 갈 데가 없어. 예, 그래서 롯데리아 갔는데 롯데리아에서도 안 된대. 이제. 안 돼요. 그래서 저희 막 햄버거 시켜놓고 미팅하고 저도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예, 소중함이 있었어. 약간 그 카페에 대한 또 소중함을 좀 많이 느끼신 또 해가 된 것 같기도 해요. 여러 맞아요. 예.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커피 디지를 하면서 느꼈던 가장 좋았던 때 또는 가장 힘들었던 때를 공유해 주시면 저는 이제 뭐 사실 사업의 영역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매장을 운영하면서 그 가졌던 즐거운 경험들은 사실은 처음 시작할 때였던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커피숍을 갖고 싶다, 그러니까 내 걸 하고 싶다라는 생각했던 계기가 첫 번째 뭐였냐면 뭐 매장에서 이제 제가 알바를 하는데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청소를 하는데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내 매장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부터가 사실은 제가 뭐 여러 가지 되게 많은 의미들이 있지만 그 기억이 되게 생생하거든요. 그래서 매장에서 장사는 뭐 커피숍뿐만 아니라 굉장히 정직한 업이에요. 네. 제가 노력을 하고 고민을 하고 이런 만큼 돌아오는 게 장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장사가 잘 안 된다 그러면 조금 죄송한 얘기지만 더 고민하셔라, 치열하게. 잘하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더 죽기 살기로 아마 옆에서 많이 보셔서 아실 거예요. 네. 어느 정도로 그분들이 고민을 진짜 하시는지 그러한 과정들을 거치셔야지만 장사를 잘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과정이 있었겠죠. 매장 열어놓고 뭐 하루에 2, 3만 원 팔면 제가 매장에서 15시간씩 있는데 미쳐요, 사람. 그럼 폐업 타이밍은 언제예요? 아, 저는 사실 폐업 타이밍을 되게 못 잡은 케이스고요. 왜냐면 권리금 1, 2억도 받을 수 있던 매장인데 불과 1, 2년 차이로 지금 그냥 영원에 나가게 생겼으니까. 근데 저는 오히려 이것들은 다른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하고 싶은데 장사가 제일 잘 될 때 나가라. 본인이 생각하기에. 주식이랑 똑같네. 네. 이슬을 팔아라. 네. 왜냐면 제가 지금 그걸 느끼고 있어서 제가 이제부터는 그래야겠다는 생각을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잘 주고 막 네. 사람들 제안할 때. 네, 그래서 제 실력으로 그걸 키우셨으면 잘 될 때 나가셔서 다시 그걸 또 하나 하셔서 딱 키우시는 게 좋지. 맞아. 왜냐면 어쨌든 고점 올라가면 내려가게 돼 있어요. 고점을 정확하게 항상 오를 수만은 없으니까. 파악하고 하시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또 이렇게 또 제가 정말 존경하고 좋아하고 정말 사랑하는 저 친형 같은 형님 또 채널에 갑자기? 나올 수 있어서 이거 하라면서요. 농담이고요. 또 이렇게 채널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또 기회가 주어져서 너무 좋은데요. 이런 좀 공개적인 이런 기회가 있으면 꼭 드리는 말씀이 그 백종원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랑 똑같아요. 정말 장사라는 부분, 특히 뭐 특히나 커피숍이라는 부분들이 이제 어쨌든 돈이 뭐 100만 원, 200만 원이 아니잖아요. 적게는 몇 천, 많게는 몇 억을 투자하시는 부분일 텐데 정말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특히 요즘 바뀌는 트렌드들에 대해서 이해를 좀 많이 하셔서 준비를 많이 하셔서 정말 준비된 상태에서 들어오셔야지 그나마 멘탈이 관리가 되는 업종이거든요. 그래서 쉽게 들어오지 마시고 고민 많이 해보시고 또 이렇게 영상 찾아보시고 전문가들의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시고 저희 때는 사실 유튜브가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았어서 이러한 좀 전문적인 지식을 들을 기회가 없었는데 지금은 너무 많더라고요. 저보다도 훨씬 더 많은 좋은 내용들을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찾아보시고 또 모르시면 이렇게 통해서 여쭤보시거나 하시면 얼마든지 알려드릴 테니까 좀 잘 준비하셔서 빨리 코로나가 없는 세상에서 본인이 원하시는 것들을 잘 이뤄가시는 그런 구독자분들이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제가 직접 전달도 또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좀 급하게 커피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아는 이제 조명훈 대표는 사실상 커피 말고도 너무나 재밌는 소스가 많은 친구예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좀 개인적인 이야기라든지 어떤 성공 스토리 또는 실패 스토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찍어서 여러분에게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영상 보고 궁금한 커피 부분에 관련된 것들이 있으면 커피 DJ에서도 조언을 받으셔도 좋을 것 같고 저한테 뭐 메시지나지 메일 주시면 제가 또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음 시간에 좋은 기회로 여러분을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 안녕.